그래서 이제 채식의 이익과 유익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존재에게 유익한 식생활이죠. 건강도 개선을 시키죠. 또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죠. 환경도 보호하고 환경을 훨씬 아름답게 유지를 시킬 수 있죠. 또 기아 문제, 세계적으로 이제 3천만 명이 계속 뭐 굶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곡물로 그걸 낭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 강론을 보면은 소는 인간의 20배, 돼지는 4배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1kg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은 토마토는 110리터인데 쌀은 3000리터, 밀은 1000리터. 그런데 소고기는 10만 리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리터면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소 한 마리가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물을 소비한다. 그 다음 1파운드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2500갈론의 물이 소모되며 이거는 한 가족이 한 달 동안에 쓰는 양이다. 그러니까 1파운드 스테이크 한 점 먹으면 한 가족이 한 달 동안에 쓰는 물을 자기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목초지의 60% 이상은 방목으로 인해서이다. 매년 13억 이상의 소들이 사막화를 축소시킨다. 이거는 80년대 데이터라서 지금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1900년 이래 중미 숲의 25% 이상을 방목을 위해서 벌채한다. 농지의 3분의 2는 가축사료를 위해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밀림이 계속 이제 벌채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방목을 위해서. 그런데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벌채를 하고 나면은 땅이 다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니까 그 땅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땅을 또 계속 벌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 생산하기 위한 물의 양은 리터로 따지면 토마토는 500 쭉 나오고 소는 43,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토마토나 밀은 900, 1000이라고 그러면 40배 이상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곡물을 먹으면 1리터가 필요하지만 고기를 먹으면 40리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닭장이죠. 그죠? 그래서 A4 용지 하나에 뭐 3마리, 2마리 들어간다. 이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약에 그런 철장 안에 딱 가둬놓고 이렇게 먹이만 주고 거기서 배설하고 먹이만 주고 배설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땡강 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그죠? 예? 얘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소라고 해서 한국소하고 다른 건 아니죠. 똑같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잖아요. 이제 돼지 젖을 먹인 다음에 뭐 한 8일 정도 지나면 얘를 딱 떼어낸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돼지는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젖을 먹이면서 막 이제 애착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느낄 때 떼어가고 또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말 저희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건 동의예요. 침묵은 곧 시인이다. 동의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막 걸려 있잖아요. 이 갈고리에. 또 이 소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도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전기 충격기로 죽고 컨베이어트에 올라가서 계속 해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들이 전기 충격을 받아도 의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이제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컨베이어트 위에서.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게 정말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도살장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방해한 상태에서 소가 해체되면 시간은 의외로 짧다. 거꾸로 매단 뒤 대가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장을 적출하고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이후 반으로 절단된 뒤 경매에 붙이면 우리가 먹는 상품이 된다. 돼지의 최후는 소보다 더 끔찍하다. 도살 방법은 가스법과 전살법, 전기로 죽이는 법 두 가지가 있다. 전살법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더 안쓰러운 것은 1차 충격에서 기절하지 않는 소나 돼지이다. 도축사는 그들의 의식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기절한 소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나 해체해야 할 원자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축법에서 식용용으로 도축하는 포유류를 도살하기 전에 기절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도축장이 드물다. 이건 게일 아이스니츠라는 사람이 쓴 도살장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의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신 다음에 1900년의 상황을 묘사한 정글을 보시면 똑같아요. 기아 해결.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굶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 또 아이들, 또 밥 달라고 오는 아이들, 또 동생을 묻고 있는 이제 형,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가축 사료로 쓰이는 곡물은 매년 4억 명을 먹여 살릴 양이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40%는 가축 사료용이다. 지금 이제 훨씬 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안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식량 안보. 식량 안보가 전 세계의 곡물 시장의 80%